저는 4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제 양팔을 붙잡고 저는 아니야, 나는 탈북 안 했어 하면서 발버둥 치는 꿈. 그리고 잠에서 깨면 침대 밑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나도록 제 뇌는 여전히 제가 북한에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제 이름은 태영호입니다. 북한 외교관으로 30년을 일했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으며 2016년 7월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습니다. 북한은 저를 프락치, 악선, 종파분자라고 불렀습니다. 제 누나와 동생은 조선중앙TV에 나와 저를 욕해야 했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후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 두 아들은 지금도 북한에서 장군님의 총탄이 되기 위해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빨치산 가문의 사위에서 충성스러운 외교관에서 그리고 배신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국제무대에서 했던 모든 말들, 그 모든 발언들은 100% 연기였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육자회담은 전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정말로 믿는 것처럼.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데? 속으로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 특히 런던에서의 생활은 정말 이중적이었습니다. 저는 당 비서였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대사관 전체 직원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사상 강연을 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장군님의 총탄입니다. 우리는 총을 쏠 때 안에 들어가는 총알입니다. 우리 모두 청단 정신으로 혁명의 최전선을 지킵시다. 런던 한복판에서 월화수목금 영국 학교와 대학에 다니던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저는 이런 말을 외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평일에는 영국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다가 토요일에는 아빠가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때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아들들아. 아빠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더 고통스러웠던 건 런던 시내 도서관이나 대학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 강연은 반드시 촬영돼서 유튜브에 올라갔고 북한 외교관 2~3명이 현장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체크했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바로 보고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국 청중들 앞에서 전혀 믿지도 않는 말들을 확신에 찬 표정으로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교육받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외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너는 거짓말쟁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연기하며 살 수 있었던 건 사실 제 아내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오해선. 제 아내는 북한에서 손꼽히는 혁명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작은할아버지 오백룡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투쟁을 했던 빨치산 창립 멤버였고 오천당숙 두 분은 북한군 공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군의 핵심을 쥐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 가문이었죠. 장인어른은 김일성 정치대학 총장이셨고요. 저는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이었지만 혜선이 집안에 비하면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혜선이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의 여자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정말 멋진 남자 소개해줄게 하면서 부풀려서 말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웃음. 혜선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뻤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 영어과 수석이었고
국제 행사 때마다 귀빈 통역을 담당하는 엘리트였죠.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빨치산 가문이 사위가 됐구나. 이 가문에서 커리어 쌓기는 이것밖에 없겠구나. 실제로 북한에서 혜선이만큼 출신 성분이 좋은 탈북자는 황장엽 선생님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완벽한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그리고 저는 그 가문이 사위로서 더욱 완벽하게 충성해야 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가문에 누를 끼치지 말자. 절대 의심받지 말자. 하지만 해외 공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북한 체제의 모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리도 알게 됐고 북한이 선전하는 인민의 낙원이 얼마나 거짓인지도 보게 됐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스웨덴과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해외에서 다녔죠. 그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꾸던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장군님 만세를 외치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느 날 혜선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은 절대 북한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저 아이들이 북한에서 사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부부는 같은 꿈을 꾸고 있구나. 하지만 쉽게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는 제 누나가 있었고 동생이 있었고 혜선이의 언니와 가족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우리가 탈북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범수용 소행,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었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유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2013년 저는 영국 런던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공사 직급이었죠. 그런데 큰아들은 북한에 남겨야 했습니다.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북한 규정상 대학생 자녀는 해외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혜선이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영영 없겠구나. 하지만 1년 뒤 2014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해외 북한 외교관 자녀 중 대학생도 부모 부담으로 해외 유학을 허락한다. 북한 외교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즉시 신청서를 냈고 큰아들이 런던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와 혜선이는 매일 밤 대사관 밖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사관 안에서는 도청될 수 있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혜선이가 계속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2016년 3월 중국 닝보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명령이 내려왔죠.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 자녀들, 특히 큰 애들이 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빠져 있다. 25세 이상 자녀는 즉시 소환하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2014년에 겨우 큰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2016년 3월에 모든 게 끝날 뻔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런던 공원에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주혁아.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지금 저 떠보시는 거예요? 아니다. 진심이다. 엄마하고 이미 다 토론했어. 엄마도 동의했어. 그러자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좋겠는데요. 저희도 마음은 있었지만 차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겨낼 수 있으세요? 뭘? 아버지를 보좌해 주던 선배들, 같이 일하던 대사관 사람들, 우리 친척들,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괜찮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주여가, 아빠의 소망은 다른 거 없어. 너희들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편히 자유롭게 살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 너희만 괜찮으면 우리는 갈게.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혜선이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애들 둘 다 동의했어. 혜선이가 울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진짜 가는 거야. 여보, 탈북 확고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고해.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부는 탈북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출국 날짜를 잡았습니다. 2016년 7월 어느 일요일, 영국과 포르투갈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축구 경기 날이면 대사관 사람들이 다 펍에 가니까 그날을 노렸습니다. 대사 동지, 저희 가족 축구 경기 보러 펍에 나가겠습니다. 현학봉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같이 가자고 하지 마세요. 다행히 대사는 따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현학봉 대사는 저와 평양 외국어학원 동문이었습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죠. 제가 떠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북한으로 소환되고 신문받고 모든 걸 빼앗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학봉 대사 동지께 정말 미안합니다. 형님으로 저를 대접해 주셨는데 저는 형님을 속이고 갑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일될 때까지 꼭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꼭 다시 만납시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북한을 떠나게 되는지 그 심정을 형님께 구구절절 다 쓰고 싶지만 이 편지도 누가 볼지 모르니 자세히 쓸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만나겠습니다. 태영호 올림.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 넷은 평범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축구 보러 갑니다. 대사관 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대로 차를 타고 영국 당국과 접촉했고 한국 국정원으로 인계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 짐을 검사할 때였습니다. 직원이 제 트렁크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빵 만드는 책입니다. 네? 빵 책이요? 예, 제 아내가 한국에 가서 빵집을 하겠다고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사님, 빵집이요? 네. 아내는 빵집하고 저는 세탁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국정원 합숙소에서 지낼 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가는 꿈, 제 옆 친구가 제가 탈북한다는 걸 제보한 꿈, 보이부에 끌려가서 신문 받는 꿈. 나는 탈북 안 했어.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이부 요원들은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침대 밑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 악몽은 한국에 온 지 4년이 지나도록 계속됐습니다. 내 뇌는 여전히 내가 북한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2017년 5월 3일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특별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누나와 동생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태영호는 프락치, 악선, 종파 분자입니다. 그자는 평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단에 달아놓고 거리에 다니기 창피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못 씻으면 내 아들 대대로 선선까지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 동생, 저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나가 저렇게 말해야만 누나 가족이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동생이 저를 욕해야만 동생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우리 가족을 전 세계에 공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를 여기서 입 다물게 만들려는 겁니다. 내 가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도 계속 말할 거냐?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릎 꿇으면 다음 탈북자도 무릎 꿇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입 다물면 북한의 인권 유린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누나와 동생에게 지은 죄를 북한 전체 주민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2018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친척이라고 하셨어요. 1950년 10월 함경북도 명천을 떠날 때 제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진들 중에서 저는 제 7살 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제 모습,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혜선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 나도 당신 언니 찾아줄게. 혜선이는 아직도 북한에 있는 언니를 그리워합니다. 매일 밤 언니 생각을 하며 잠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누나와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아들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둘째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외교관으로 30년을 살면서 매일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 삶을 우리 아들들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들 생각하면 괴롭지 않으세요? 후회하냐고요? 후회는 매일 합니다. 북한에 남겨진 누나와 동생을 생각하면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북한의 진실은 영원히 감춰지니까요. 저는 2020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빨치산 가문의 사위에서 충성스러운 외교관에서 배신자가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누나, 동생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제가 북한 전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갚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2025년 지금 저는 여전히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리고 악몽에서 깨어나면 옆에서 자고 있는 혜선이를 바라봅니다. 우리 잘 선택한 거 맞지? 혜선이는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어줍니다. 맞아요. 우리 잘했어요. 거실에서는 아들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대화들을요. 아빠, 저 이번 학기에 이런 공부하고 싶은데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빠가 응원할게. 이 순간만큼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한 탈북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사님이 탈북하시고 국회의원 되신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고통,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 매일 밤 꾸는 악몽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을 다시 하라고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북한에 계신 제 누나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나, 저 태영호입니다. 누나가 CNN에서 저를 욕하는 영상 봤어요. 괜찮아요, 누나? 저 이해해요. 누나가 그렇게 말해야 누나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누나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 제가 누나한테 직접 말할게요. 누나,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동생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동생아, 너도 마찬가지야. 형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형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형이 여기서 싸우는 게 언젠가 너희들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어. 저는 오늘도 국회에 출근합니다. 태영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오늘은 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 심의에 참여합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 제 누나와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누나, 동생, 조금만 기다려줘. 형이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 언젠가 우리 꼭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저는 회의실 문을 엽니다. 오늘도 빨치산 가문이 사위에서 배신자가 된 남자 태영호는 싸웁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제가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 없는 길입니다.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6년 7월 한 가족이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대사관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무게는 지금도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